나는 체육대학을 목표로 하는 최대 입시생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원서 접수하기 며칠 전 나는 체대 입시학원에서 10m 왕복 달리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었다. 평소보다 기록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내 자신에게 화가 났다. 기록을 단축하려고 무리를 했다. 도착 지점에서 팔을 뻗었고 뻗은 채로 그대로 바닥에 부딪혔다. 오른쪽 어깨가 아팠고 팔을 위로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았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팔이 빠진 거니 2, 3일 쉬다 오라는 코치님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진료실 모니터엔 쇄골이 골절되어 있는 이 사진이 띄어져 있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6개월 동안 심한 운동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웃음이 났다. 이런 상황은 TV에서만 보던 건데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 무리하지 말걸. 후회했다. 수술을 했다. 입원해서 회복하는 기간에 원서 접수를 해야 했다. 그때 내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재수를 한다. 두 번째, 체육대학이 아닌 다른 과에 진학한다. 하지만 집에서 재수를 반대했다. 우리 집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2번을 선택해야 했다. 근데 나는 체육대학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뭘 할지 생각했다. 생각하던 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이거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간호학과를 나오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이 부분이 나중에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하고 싶은 건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병원 휴게실 컴퓨터로 전문대 간호학과에 지원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고 빅5 병원 중 한 곳에 합격했다. 행복했다. 앞으로 꿈만 같은 날들이 펼쳐질 거라 믿었다. 입사 전 1년 동안 살면서 가장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냈다. 한창 놀다가 12월에 입사했다. 특수파트에 지원했지만 병동으로 배치를 받았다. 일은 굉장히 바빴다. 교육기간이었음에도 밥은커녕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간 적이 있었다. 내가 기계의 한 톱니바퀴가 된 것처럼 계속 굴러야 했다. 물론 그 톱니바퀴가 느리게 굴러간 날도 있었다. 그런 하루를 보낸 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오늘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낸 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일도 느리게 한가하게 흘러갔으면. 잠시만, 이 모습이 내가 원하던 내 모습인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던 삶이 어떤 건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다는 걸 느꼈다.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퇴사를 결심했다. 이번엔 병동에 있는 컴퓨터로 사직원을 올렸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병원 밖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았다. 보건관리자? 아, 산업간호사인가 보다. 일단 해보자. 공고는 꽤 있었다. 하지만 경력이 없는 신입 간호사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한 군데서 연락이 왔다. 보건관리 전문 기관인데 면접을 보러 오겠냐고 물었다. 나는 면접을 보러 갔고 다행히 합격했다.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산업보건에 대한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산업보건지도사라는 게 있었다. 취득하면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해봐야겠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지도사 자격증을 알게 된 그날이 접수 마지막 날이었다. 서울은 이미 마감이었고 부산에 몇 자리가 남아 있었다. 무턱대고 응시했다. 1차 필기 합격, 2차 논술 합격, 3차 구술 면접 합격만 하면 됐었는데 탈락했다. 다행히 지도사 시험은 3차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연도에 3차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했다. 1년 동안 일하면서 공부한 끝에 3차 합격. 지금은 개업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 10년 동안 체대 입시에서 간호학과, 간호사에서 산업보건 지도사, 거짓 하나 없는 10년간의 내 이야기였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책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지금부터 10년 후 당신은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에 대한 내 대답은